아마 처음에 그냥 아니 뭐 연립인가 하고 아마 B부터 구하려고 했겠지. 그 다음 A 구하고, 물론 그거를 이제 계산 틀리지 않고 주먹 9구식으로 잘 계산하면 답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막 깨끗하게 안 나오지. 깨끗하게 안 나오지. 그럼 한번 쓱 봐봐. 잠깐만, 이거 혹시 이러면서 보면 구하는 게 A-B잖아. 그러면 이 모양을 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같이 염두에 둬야지. 이 식의 양변에 2 곱해보면 어떻게 돼? 이런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점 처리.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제 요 2를 곱한 것 때문에 요 9도 깔끔하게 3으로 맞춰주고, 이대로 둘이 위에서 아래 빼면 A 빼기 B지. 이대로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주면 바로 끝. 로그 3의 9. 언제나 계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하셔야 돼. 자, 얘는 항상 말하듯이 주기부터 확인. 주기 구해보면 뭐야? 사인의 기본 주기인 2파이에다가 밑에 x의 개수니까 a분의 파이 붙여놓으면 주기가 2a라서 뭐야? 한 바퀴네. 항상 이거부터 잘 확인. 그럼 사인 그래프가 그냥 한 바퀴란 얘기는 이렇게 중앙선이 있으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등호는 둘 다 닫히는 구간이네. 중앙선, 참고로 이 중앙선은 아마 저기 B로 들어 올린 여기겠지.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일단 개형은 빠르게 알 수가 있겠지. 여기가 2A, 주기가 2A니까 여기가 0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A가 될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X축 여기라고 알려준 거네. 여기가 X축임이라고 알려준 거네. 이래야 한 점에서 이래야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가 2,0이라고 알려줬네. 아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2A면 주기상 여기 가운데는 2분의 3A지. 2분의 3A를 2라고 알려준 거라, 여기서 일단 1단계 A 값이 몇이고? 3분의 4 나왔고. 그 다음, 야, 그림이 이렇게 되려면 얘 진폭이 3이잖아. 요 간격이 3이잖아. 근데 여기가 X축이라고? 그럼 얘는 3이겠지. 일단 양변에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여기도 그냥 얘 때문에 그냥 빵빵 하고 터져버리고,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해줄 일은 야, 양변 x로 미분해야지. 양변 x로 미분합시다.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프고 더하기 앞에 거 내프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오른쪽은 미분하면 이제 불순물 있는지 잘 봐. 근데 t밖에 없지. 그럼 그대로 x로 교체 작업만 해주면 되는 모양이겠네. 그리고 이차함수라고 대놓고 힌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란 소리야? 이거 계수 비교하란 소리지? 항등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난 일로 이렇게 넘겨서 3fx 요거 일로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f'x는, 그럼 얘를 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잘 계산하면 되죠? 뭐 눈치 빠르면 A는 바로 알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요래 놓고 미지수 투성이지만, 우리 이것도 평소에 연습 많이 했지. 미지수 투성이지만 잘 집어넣어서 계수 비교, 좌우 계수 비교하면 쉽잖아. 여기 1차항도 0이고 상수항도 0이란 소리라 아마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됐지? 됐지? 그 다음 12번도 참 재밌는 문제인데, 일단 여기 매우 수상해 보이는 2차식이 있는데 인수분해 되는 거는 확인이 되죠. 맞지? 따라서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해볼 수 없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방정식의 뜻을 정확하게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준 거지. 즉 일단 뭐 등차수열 이렇게는 확정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둘 중 하나기 때문에 막 요랬다 저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1차식 두 개 주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래 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막 막막할 수 있는데, 잘 보면 하나는 알 수 있지. 뭐 어떤 항도 뭐 첫째 항도 안 알려 둘째 항 뭐 아무것도 안 알려준 상태로 그냥 이것만 가지고 찾으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숨겨놨어. 딱 보이지 않아? 첫째 항은 알 수 있지? 이 수열을 제작하는 방법, 여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n에다가 숫자 넣어서 자연수 넣어서 이 수열을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항이 정수라고 돼 있잖아. 됐어? 모든 항이 정수야. 그럼 내가 만약에 첫째 항을 찾고 싶으면 n에다가 2를 넣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넣어야 되는데 왼쪽에다 넣으면 3분의 4하고 오른쪽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 당연히 뭐야? 첫째 항 알려준 거지. 마이너스 2겠지 뭐. 정수래잖아. 3분의 4는 나올 수가 없어. 하여간 이런 식으로 결국 내가 언제나 말하지만 자네들은 시험 때는 뭔가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질 것이고 그때마다 이제 여태까지 풀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가지고 뭐 자 이런 걸 발견해내야 돼요. 됐어? 어쨌든 따라서 첫째 항은 자 이제 올려놓고 하자. 딱 수열은 이렇게 둘 중 하나에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자. 수열은 저 둘 중 한 곳에만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 일단 첫째 항은 마이너스 2로 시작. 됐냐? 됐지? 자, 한번 우와 그냥 이런 거 할 때마다 내가 또 몇 번 해보던 게 아니 그러면 한번 쫙 나열해 볼까? 하고 한 번 정도는 나열해 봄직하지. 그냥 실제로 내가 한 걸 그대로 해볼게. 여기다 넣어서 수열 만드는 거고 실제로 한 거 그대로 따로 할게.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왜 x 쳤는지 알겠지? 그거 하다 보면 아마 발견했을 수도 있고 이러면 실은 얘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 3의 배수 번호일 때밖에 없어. 일단 대충 감정 그럼 6 들어가면 8. 일단 위에 쪽은 규칙 찾았어. 그지? 그러니까 위쪽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쪽 라인을 산다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4. 세 번째 항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그냥 등차 수열이지. 요 아래 라인만 가면 등차 수열이지,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막 뭔가 복잡할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졸라 단순해. 왜냐면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첫째 항 무조건 이거여야 되고, 둘째 항 무조건 이거여야 되고, 얘네들이 이제 이거 할래, 뭐 이런 상황인 거네. 대충 되지 않겠냐? 최대값. 거기서 30번째 항까지 더하라 그랬거든. 최대값, 최소값. 일단, 이거 얘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최대니까 이제 이거 골라야겠네. 어쩔 수 없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얘, 이거.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애들 다 더한 게 최대네. 그럼 이걸 또 다 더해? 제발. 빼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거 좀 보자고. 자, 그럼 얘는 최소값은 당연히 요 아래쪽 라인 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어차피 똑같아야 되고 이거 둘 중에 최소니까 작은 걸 골라야 될 거야. 그래서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뺄 거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 같이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어차피 다 뒤지겠네? 그럼 결국 우리는 얘랑 얘만 빼면 되네? 여기에서 이거를 빼는 거라 뺀 결과 몇이야? 10. 그냥 따로 쓰자. 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뺄 거야. 10. 여기서 이거 뺄 거야. 20. 여기서 이거 뺄 거야. 30. 뭐야? 이런 식이네. 언제나 하던 것처럼 수열의 가장 마지막 끝마무리만 잘해주면 되지. 근데 할 것도 되게 쉽게 4, 8, 12. 자, 9구단을 왜 자? 9구단을 4, 1은 4, 4, 2, 8, 4, 3, 12 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 그 A 30번째 항까지 가는 거 아니야? 30번째 항이면 여기 N에 30 들어갔을 때니까 몇이야? 40? 그 마지막 게 40일 거고. 그럼 그 마지막이 이제 40일 건데 이거 몇 개겠냐? 이게 몇 번째겠냐? 지금 하나, 둘, 세 개 나왔잖아. 이게 몇 개째겠냐? 제가 생각하면 이제 갑자기 40 나왔으니까 40 하지 말고 요 30번째 항이 아마 여기가 40일 거야. 9구단을 외면 4, 1은 4, 4, 2, 8, 4, 3, 3개, 4, 46. 4 곱하기 10이 40이니까 10개 있겠네. 그럼 12, 13, 40 하면서 10개면은 100까지겠네. 이거 계산하면 답이네. 됐나? 뭐 10으로 묶어놓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거 외우고 있는 애들은 외우고 있다는 55잖아. 1부터 10까지의 합. 답은 550. 됐나? 자, 13번은 잠깐 그림을 잠깐만 먼저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나와 있으면 최근 평가원 같은 거 할 때 막 한 번에 막 A 빼기 B니까 결국은 얘는 뭐부터 몇까지 그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될 때가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A의 범위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잘려가지고 맞아? 그냥 단순히 지금 언급하고 있는 곡선이 여기 fx 이 노란 거
이 fx랑 요 둘이 지금 언급돼 있는데 얘네 둘만 가지고는 a를 표현하기가 좀 그래. 심지어 a라는 범위 자체가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잘려있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 항상 하던 것처럼 막 한 번에 어떻게든 막 찾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식을 쓸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할 시간에 그냥 교점을 찾는 게 훨씬, 그러니까 직접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알려줬냐면 OQ 길이를 알려줬거든. OQ 길이가 5루트 5라고 알려줬어. OQ 길이가 근데 어딘가 하고 잘 보면 OQ 길이가 여기거든. 뭐야? 좋네. 이게 OQ 길이거든. 이걸 5루트 5라고 알려줬다. 근데 우리 저 경사면에 기울기를 알잖아. 이거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서 기울기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기울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지. 기울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구할 수 있지.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를 K라 넣으면 이 길이는 2K일 거 아니야. 맞아? 우리 그 기울기 지수함수 할 때 기울기 기술 쓰는 것처럼 그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5루트 5 제곱하면 125. 따라서 5K제곱이 125. K제곱이 25. K값이 5네. 즉, 지금 여기 교점 좌표도 일단 손쉽게 나오는 게 확인. K값이 5라는 얘기는 여기 좌표를 아는 거지. 5,10이구나. 됐나? 따라서 여기가 5,10. 5,10.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어떻게든 막 여기를 문자로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식으로 표현해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산은 복잡한가 하고 한번 확인 좀 해볼까? fx가 위에, 여기 0에, 여기 a에, 여기를 a 플러스 1이라고 줬지. 따라서 fx를 최고 참계수도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지. 여기 일부러 이렇게 쓸게. 여기 fx. 됐나? 그럼 우리가 a, b는 바로 식 쓰면 되는데 a 표현하려면 여긴 어차피 잘라야 돼. 저기 기준으로 천장 바닥이 다르기 때문에. 맞냐? 그치? 잘라야 되지. 그치? 따라서 교점 구해줄 수 있지. 교점도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하나 알고 있는 거. 아까 여기 Q좌표가 5,10인 것도 알았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5 집어넣으면 10이겠구나 하면 여기서 A도 나올 거고. 계산도 한번 보여줘야 되나? 뭐 한번 해볼까?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5에 5 마이너스 A. 5 집어넣으면 여기가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네. 이것이 10이다. 자, 양변에 이건 약분시켜서 2로 맞춰주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20에 2 넘어오면 플러스 18. 그러면 3, 6, 18인가? A 값이 3 아니면 6인데 그림상 3이겠지? 왜냐면 A가 여기 있잖아. 여긴 아까 5였고, 그지? 따라서 A 값은 3. A가 3이 나왔으므로 fx도 완성. 됐나? 됐지.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얘랑 직선이랑 교점 구해야지. 얘랑 y는 x가 아니라 y는 2x, 직선이랑 교점. 자, 교점에 0은 이미 그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x가 0인 경우는 배제해도 되니까 날려버리도록 하고, 요거 잘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에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플러스 10. 오케이. 플러스 10.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네. 그럼 x 값이 5가 아까 여기일 거고, 2가 여기가 2인가 보네. 그러면 준비 끝났지. fx도 전개한 모양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원래 이제 3개짜리 있으면 막 지저분할 수 있는데, 여기 먼저 천천히 전개해서 x 차수 하나만 올리면 되니까, 뭐 전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냥 계산. 여기는 뭐 삼각형이 제일 낫지. 여기는 굳이 적분할 필요 없지. 밑변의 길이가 2고요. 기울기가 2니까 높이는 4일 거야. 2, 4, 8에 나누기 2 해주면 여기 넓이는 그냥 4. 그 다음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쓰긴 하겠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이거였어. 근데 이걸 또 여기에서 이거 구하고 여기에서 이거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이거 구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즉, 여기. 그냥 2부터 여기 3까지 그냥 적분하면 되지. 되냐? 아, 4까지구나. 그지? 그냥 적분하면 되는 영역이 그냥 그런 거지. 왜냐면 구하는 게 이거니까. 문제 없어? 그래서 표현만 해보면 여기 넓이는 4고요. 여기 넓이를 잠깐만 S라고 잠깐만 표현해 봅시다. 여기가 B고 지금. 즉 지금 저게 A의 면적을 지금 4 더하기 S라고 구체적으로 좀 쪼개보면 A-B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어. 다시 말하면 4 더하기 S-B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S-B가 이건 이제 우리가 하던 거잖아. 그냥 쭉 2부터 A 플러스 1까지 함수 이렇게 그냥 적분하면 나오는 영역 계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 자, BC가 U. 그 다음, 여기 두 각이 같대. 세타라고 합시다. 어디랑 어디야? 여기랑 여기지. 세타. 그 다음, 3분 AC를 4대3으로. AC를 4대3, 4K, 3K 놀이 하자. 4K, 3K. 그 다음, 사인 DA, 이거 어디야? 아, 얘가 세타지. 이건 어디냐? EDA. 아, 요거는 알파라고 합시다. 여기는 지금. 그래서 사인 B 1대3 준 거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하고의 비율도 지금 1대3이라고 준 거지. 사인의 비율은 대변의 비율과 같지. 그래서, 그런데 여기를 루트 5라고 줬네. 일단은 많은 걸 알려줬네. 이러면 여기는 3분의 루트 5겠지. 여기까지 됐나? 사인의 비율을 알려준 건 마주보는 대변의 비율을 알려준 것과 같지.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딱 세팅이 끝나는 거고. 그래서 구해야 될 일은 삼각형 BCD라 요 아래쪽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는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고 결국 이제 사인 법칙 쓸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됐냐? 자, 일단 힌트부터 천천히 정리. 지금 얘는 변의 비율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사인 세타와 알파의 비율 또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 삼각형에서 일단 마려운 거 하나 딱 있는 게 가뜩이나 우리가 그거 구해야 되잖아.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각을 어딘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해야 될 쓸 각은 좀 정해져 있지 않냐? 여기 쓰겠지. 여기 맞아? 왜? 요 반대편이 알파기 때문에 요쪽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잡힐 것이고 따라서 빨간 삼각형 쪽에서 사인 법칙 이거분의 6은 사인 세타분의 3K 일단 요거 하나 하겠네. 식은 써놔야지 뭐. 요거랑 사인 야 이거 바로 해도 되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면 그냥 사인 알파랑 같이 각 변환하면 됐냐? 자 근데 위에서 사인 알파가 3 사인 세타인 것도 같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요 놈은 3 사인 세타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러면 사인 세타 날라갈 수 있고 그러면 요게 2가 되니까 일단 여기서 K값 하나 나오네. 3분의 2. K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의 길이들 좀 더럽지만 3분의 8 그럼 얘는 2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겠네. 됐냐? 됐지? 그 다음 할 일은 변의 길이 완성됐어. 여기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세타 아니면 사인 알파 둘 중에 아무거나 걔네들의 값 자체를 지금은 이제 여기서 계산 중에 사라져버려서 그렇지 어쨌든 얘랑 얘의 값 자체를 어딘가에서 찾아야 되지. 맞아? 저기 있잖아. 많이 하던 거 아니야? 저기 위에 삼각형 여기서 구하면 되지? 세 변의 길이가 한 문자로만 잡혀 있어도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값이 나오는 마당에 셋 다 구한 상태잖아. 다만 이제 계산이 조금 마찬가지로 최근 계산 많이 복잡한 거 계산 많이 일부러 시킨다라고들 많이 했잖아. 그치? 여기서 이제 자네들의 선택이겠네. 알파로 해도 좋고 세타로 해도 좋고 어쨌든 코사인 법칙 하나 찾아서 그거 코사인 구하면 그걸로 사인 구해서 만약에 뭐 세타로 사인 값 구했으면 사인 세타분의 2는 2R 하면은 반지름 나올 거고 그럼 넓이 구하고 끝! 되냐? 그래서 남은 건 계산. 나는 얘 많이 식에 들어가면 더 짜증날 것 같아서 나는 이제 세타 기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뭐 계산이니까 뭐. 자, 코사인 법칙. 그냥 이렇게 바로 씁시다. 코사인 세타는 얘 기준이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9분의 64 빼기 이거 제곱하면 9분의 5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3분의 8 계산 차근차근 틀리지 않도록 잘 해줘라. 16 루트 5 여기가 3 위에는 자 64 빼기 5 하면 59 9분의 59지 거기다 더 아닌가 됐다 9분의 59 그래서 분모 분자에 그냥 9를 곱해버리자. 뭐 계산은 뭐 알아서 해. 난 지금 갑자기 이게 땡기네. 45 더하기 59에 밑에는 그럼 16 곱하기 3 루트 5가 될 거고 요 위에 거 계산하면 104 맞나? 104 맞지? 그러면 여기 이제 16쪽 갉아먹어 가자. 52 이거 4, 2, 8 4, 1은 4, 4, 3, 12 6 루트 5분의 13이라고 계산이 나오네. 저게 코사인 세타 값. 따라서 6 루트 5에 13 해주면 36 5 180 13제곱이 169 11 루트 11 따라서 사인 세타는 6 루트 5분의 루트 11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 깔겨주면 사인 세타 분의 지금 나는 여기로 했으니까 이제 읽어봐야지. 사인 세타 분의 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요새 일부러 이런 계산들을 자꾸 우겨넣고 있는데 계산 틀리면 이제 뭐 없어. 너는 그냥 계산 자꾸 틀리면 틀리는 거야. 안 돼. 계산 안 틀리. 신경 잘 집중 잘해서 풀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어. 루트 11분의 12 루트 5 루트 11분의 12 루트 5니까 이 하나 날려주면 이렇게 되고 넓이 구하라고? 그럼 넓이는 이제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래 제곱해서 쓰면 되네. 따라서 넓이는 뭐냐 11분의 36 곱하기 5 하면 180 파이가 되겠네.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와 이 둘의 해석이 포인트라 볼 수 있고 일단 gx가 0이 되는 경우가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 전에 이거 뭐 어떻게 볼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 얘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절대값 붙인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값 붙인 상태로 적분을 하게 되면 면적. 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아래는 0이 고정돼 있지. 이게 아마 얼마 전에 모의고사에서도 우리 EBS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함수라고 해도 만약에 이제 잠시 예시 위에 떠 있는 함수라고 해도 구간 저렇게 야 이러면 이제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지지, 맞지? 근데 위에 떠 있어도 저렇게 아래쪽 구간을 0을 고정시켜 버리면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 그지? 왜? 뭐 예를 들어 여기 0이라고 쳐.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게 되면 x가 이런 데 잡히게 되면 그럼 당연히 0부터 정방향으로 정적분을 하게 되면 위에 떠 있으면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x가 그 지정된 0보다 좌측에 잡히면 역방향으로 하게 돼서 부호가 오히려 반대로 나오잖아, 맞지? 그 반대로 나온다는 걸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풀어도 좋고, 아니면 좀 헷갈리면 구간을 나눠서 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0부터 x까지 ft dt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더 작다면 얘를 아래로 내려주면 정방향이 되지, 그지? 그럼 대신에 위아래를 바꿔주는 대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즉 t로 해야지.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얘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위에 있어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따라서 지금은 이제 2차 함수란 말이지. 그러면 일단 아마 이렇게 좀 되게 특별하게 막 0이 되는 순간이 뭐 어느 정도 있고 81 되는 범위도 막 있고 하는 걸로 보니까 그냥 느낌상 아마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함수 양수인데 아마 이 그림이겠지 싶을 수는 있고 바로 감 잡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뭐 좀 생각해봐도 괜찮아. 만약에 저 이차함수가 그냥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위에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정도, 그지?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해석이 좀 박차를, 이런 느낌이야. 감을 잡을 수도 있는 거라. 뭐 한 번 정도는. 위에 떠 있으면, 실은 그럼 요 앞에 있는 얘부터, 얘는 그럼 일단 저 앞에 이 안에 있는 요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지고 다 위에 있으니까 대신 아까 말한 대로 어딘가가 0이라고 쳐. 그럼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양수값이 나올 거고 그 해당 면적이. 맞지? 그 다음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값이 나올 거야. 그 해당 면적이 부호만 바뀌어서 나오게 될 거야. 그치? 됐어? 그런데 그 옆에 놈은 그럼 대신 어떻게 돼? 이 옆에 놈은 차이점을 잘 봐. 정적분 계산을 다 끝 마친 후에 절대값 붙이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 얘는 0보다 큰 쪽에서는 그냥 절대값 없는 그냥 여기다 쓸까? 저 오른쪽에 있는 애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뭐 절대값 붙이나 마나 당연히 양수일 때니까 그냥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값은 당연히 플러스일 거야.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가 더하니까 0이 안 나오겠지. 가에서처럼. 대신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얘는 여기에서도 플러스가 나올 거야. 됐어? 왜? 역방향 적분이 되겠지. 0보다 작은 경우 잠깐만 보자. 저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0보다 작은 경우면 아까처럼 해볼게. 0보다 작으면 x를 좀 더 밑으로 내려보내는 식으로 식을 변형시켜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런데 절대값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결국 다시 플러스로 된다. 즉 여기에서도 그냥 정성대로 플러스로 면적이 수치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둘이 만나면 그러니까 요 앞에 놈은 파란색 영역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고 요 뒤에 놈은 그 같은 영역에서 플러스로 나오고 그럼 둘이 만나면 딱 0인 거 아니야. 그지? 즉 부호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됐나? 그래서 0. 맞아? 그런데 이 경우는 배제해야 되는 게 가에 의해서 0이 되는 게 한정 0보다 작게 계속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 경계선이 있어.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그림이면 그냥 0보다 작으면 다 빵인 거잖아. 맞아? 그치?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원리로 어쨌든 야 당연히 이것도 동일한 결과겠지. 잠깐 0 붙어도 얘도 그냥 왼쪽 다 빵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하여 최소 이 그림이구나까지는 fx가 이렇게 생겼구나까지는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아주면 좋고요. 됐냐? 됐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이게 0을 어디다 박아놔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잘 그래프로 추론을 잘 해야 되고, 저 마이너스 7이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마이너스 7 이후부터는 뭐 안 된다.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자, 색깔로 구분했어잉. 저 0이 어디에 꽂혀 있을까? 이런 거부터 찾아봐야 돼. 됐나? 자, 일단 아까 전에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0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왜? 아까 해봐서 알잖아. 0이 여기 있으면 0보다 작은 쪽에는 둘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맞아? 얘는 양의 값으로 계산될 거고 얘는 역방향이라 동일한 면적이 음수로 나오면서 0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쭉 계속이기 때문에 0이 여긴 아닐 거야. 그래서 분명 0 이하부터 마이너스 7까지 되고 딱 그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대충 눈치껏 여기가 마이너스 7일 것 같지 않냐? 그지? 그래도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뭐 하나씩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조금씩 제외하면서 풀어줘도 만약에 0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0보다 오른쪽은 문제 없나? 0보다 큰 쪽은 그냥 둘 다 양수의 적분도 정방향이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오른쪽은 문제 없어. 그치? 왼쪽을 보자. 그럼 왼쪽 0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좀 더 멀리 가자. 0이 이렇게 우측에 여기에 꽂혀 있으면 x가 이제 이런 데 잡히게 되면 아까랑 동일한 원리로 빵. 그치? 자, 아예 써놓고 할게. 우리는 지금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맞지? 그럼 이 범위에서 gx를 미리 고쳐놓는 것도 자네들이 문제 풀 때 좀 덜 헷갈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저는 안 헷갈리는데요. 그럼 안 고쳐도 되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경우엔 x가 작은 거니까 아래쪽에다 내려놓자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가 마찬가지로 붙는데 아까 미리 보여줬다시피 어차피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되지.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마지막 절대값 원래 마이너스가 붙지만 됐어? 요래 놓고 잘 보는 거야. 됐냐? 이러면 x가 요런 데 잡히게 되면 여기에 영역 그냥 넓이니까 그냥 잠깐 넓이 s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s가 나오는 거지. 그치? 얘는 그냥 s가 나오는 거지. 0 되는 거 맞지? 즉 0보다 작거나 gx가 0이 되는 x값이 일단 이렇게는 순조롭게 출발이 되지. 이쪽에 다 치는지 봅시다. x가 여기까지 와도 0 맞아. 됐어?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면적을 a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여기도 접힌 부분, 그러니까 그냥 다 면적으로 세팅할게. 그럼 여기는 이제 b라고 볼 수 있겠지. 됐어? 저 세팅으로 얘 계산하면 계산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없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냥 정방향, 작은 거부터 큰 데까지 절대값 붙었으니까 넓이 구하는 식이야. 맞아?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얘 계산은 이거지. 근대 이렇게 있는 거지. 됐지?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건 생각 잘해야 돼. 그냥 FT 안 접힌 부분. 맞아? 그지? 이거 계산 결과 뭐 나와? 이거 절대값 안쪽. 절대값 붙이지 말고 안쪽. 여기 계산 결과 뭐 나와? 그냥 정적분 값이 나오지. 노란색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 적분 값이지. 맞아? 근데 이 노란색 기준으로 A는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값이 좀 까일 거야. 상쇄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상쇄가 발생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치? 이게 절대값 붙었으니까 다 부어띄고 그게 아니야. 안에서 이거가 계산된 값이 수치가 딱 결정이 나고 나서 절대값이 붙는 거야. 됐지? 그럼 얘가 0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만약 여기보다 여기가 일단 지금 이 그림 그린대로 가자. 지금 이 그림 그린대로라면 얘보다 얘가 더 넓지? 얘가 더 넓지? 얘가 더 넓으면 이 계산 결과는 플러스겠냐? 마이너스겠냐? 플러스겠지? 플러스면 절대값 그냥 날려가면 되지? 이렇게 되면 얘 계산 결과는 이제 B가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B가 지워지고 이렇게 나와서 0이 안 되겠네. 0이 안 되는 게 맞지? 됐냐? 됐지? 즉 여기까지만 딱 0이 되는 게 맞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일단 첫 번째 후보가 이것도 뭐 불가능하진 않아. 맞아? 자, 근데 이제 좀 더 가볼까?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자네들 해봤지만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똑같아질 때가 있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기랑 넓이가 똑같아졌을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 값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건 결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계산 결과가 남겠네. 됐냐? 그럼 이거조차도 어쨌든 0은 아니죠. A랑 B가 같은 상황이니까 넓이가. 이것도 0 아닌 거 확인. 자,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더 가면 이제 A가 더 커질 거야. 그렇게 되면 얘 계산 결과는 음수가 나오고. 그러면 얘는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야 되고. 이러면 이제 A가 사라지고 B가 마이너스 2B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 여기까지 가면 0이 아니고 또 이제 아까처럼 뭐가 나오겠지. 그지? 됐어? 가자. 또 여기까지 왔어. C라고 하나 추가하자. 이러면 요 앞에 놈 계산 결과는 뭐가 나오냐? 얘는 여전히 변하는 거 없어. 그냥 저기 X부터 0까지 저기에 순수한 면적 그 자체 절대값 붙어 있잖아. 에 부호만 바뀔 거야. 그치? 여기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아까처럼 막 갈리는 거지. 일단 C와 B는 양의 값으로 계산이 될 거고
A는 음의 값으로 계산이 될 거야. 그냥 정적, 절대값이 없는 정적분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서 뭐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러면서 뺏겨지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어쨌든 우리는 0을 찾으려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이후에도 0이 되려면 얘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해야 되거든. 맞지? 그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생각해 본다는 얘기야. 불가능해. 맞냐? 그래서 이거도 유력 후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 됐어? 됐지? 그런데 이제 나 때문에 얘가 탈락이 돼. 즉 이쪽이 0이고 딱 가만 보면 0이 한 요쯤에 잡아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7 박아놓고 여기를 이제 미지수 K 잡아놓고 이러고 세팅해서 풀면 괜찮아. 각까진 돼. 근데 이제 나가 안 돼. 나는 뭘 하래? gx가 81이 되라 그랬고 그 x의 범위가 양수 p 아까 이제 나는 양수 p에 대하여 라고 하고 x가 어쨌든 양수 사이에 껴 있으니까 x가 양수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x가 양수인 상황으로 넘어오거든. x가 양수인 상황으로 넘어오고 따라서 x가 양수인 상황의 gx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는 그냥 처음 거 그대로 놔두면 되지. 이제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자체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0보다 큰 경우는 보자. 자, 그러니까 이제 0이 여기 있는 경우에 이제 x가 이런 데 잡히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 생기는 면적 그냥 별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계산 결과는 이제 더 이상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항상 이거일 거야. 맞지? 더하기. 얘도 그냥 이거겠지. 맞냐? 즉, 이 이후부터는 계속 이 별값이, 야, 당연히 x가 커지면 별도 커지지. 맞아? 값이 계속 커지기만 하겠지. 근데 나에서 저게 뭐야? 는 81 받았다는 저 소리는 뭐야? 일정하다는 소리거든. 맞아? 값이 81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야, 나가. 맞아? 근데 이대로 되면 이거는 유지될 수가 없잖아. 계속 커지는 그림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 그림이 탈락. 이런 것들을 이제 실은 이건 되나? 이건 되나? 뭐 이러면서 푸는 건데 당연히 실전에서 너네들이 이걸 풀기 쉽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절대값 붙어 있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잘 감상해봐. 항상 어려운 문제 풀어줄 때 내가 하는 말이 감상하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제 저게 저런 개념이었구나. 내가 알던 개념이 저게 아니었네. 뭐 이런 거 확인을 잘 하라고. 넓이 계산하는 거 됐냐? 어쨌든 따라서 여기도 0이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 어딘가 혹은 여기 이런 데 0일 거야. 그치? 됐냐? 안쪽부터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0이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죠. 그리고 이미 지금 하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 수 있으려나? 여기가 0이야. 그럼 이제 x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여기 저 계산 이제 여기 봐야지. 요 계산값 빵 되는 거 맞지? 됐어? 그렇지? 빵 되는 건 맞지? 문제 없지? 자, 그럼 이런 느낌대로라면 아까 처음에 예시한 대로 아마 여기까지가 0이 되는 걸 거고 거기가 마이너스 7일 거고 이거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제 얘는 계속 여기와 여기에 면적을 계산하는 얘는 계속 그냥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값인 건데 얘는 이제 또 매번 넘어가면 이제 둘이 서로 막 깎아 먹고 이런 수치가 나오게 돼서 0이 되지 않을 거야. 그치? 따라서 두 번째 후보인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왠지 여기가 마이너스 7일 것 같았는데 맞았어. 0은 이제 여길 수도 있고 여기도 가능은 해. 됐나? 됐지?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 지금 0이 여기 박혀버리면 0 이후에 나 때문에 또 안 될 거야. 0이 이제 여기 중간에 들어오면서 0보다 클 때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서 뭔가 저렇게 특별하게 고정되는 수치인 81이라는 값이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 이후도 이제 다시 아까처럼 A, B, C 이러면서 관찰 좀 해볼까? 여기 넓이 A라고 하자. 그럼 여기 위쪽 넓이도 A, 여기 그냥 구간별로, 그냥 면적별로 넓이 좀 세팅하고 할게. 됐지? 자, 그럼 여기서 X가 일단 요런 데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X가 이제 이런 데. 아직 여기 안 넘어갔어. 그러면 하나씩 보자. X가 여기 있을 때야. 그럼 얘 계산은 내 양수 쪽으로 넘어왔지. 그냥 A라는 계산 결과. 됐지? 얘 계산은 얘도 그냥 A. 그래서 이 A라는 수치가 나오겠지.
됐냐? x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도 이 a 특이사항 없어. 맞아? 이제 이 다음부터지 뭐. 자, 이제 드디어 x가 여기를 쫙가 넘어갔어. 자, 그럼 여기에 생기는 조그만 공간의 넓이를 b라고 해볼게. 됐냐? 자, 이거 계산해 볼까? 그럼 얘는 이제 어떤 계산이 돼? 뭐 어떤 계산이 돼? 얘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됐지? 얘는 계산이 이제 아까랑 동일하지. 그러니까 즉 이거 더하기 절대값 해놓고 여기 A쪽은 음수로 계산이 될 거고 B쪽은 양수로 계산이 돼서 그 깎아 먹힌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쥐똥만하게 조금만 갖다고 치면 A쪽 면적이 더 넓지? 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준을 좀 나눠볼게요. 아까 했지만 이제 아마 그 기준이 될 거야. 아마 얘가 가다 보면 여기를 잠깐 알파라고 해줄게. 가다 보면 아마 분명 여기랑 넓이가 같은 순간이 있을 거야. 그지? 그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단 그렇게 되기 전에는 b가 더 좁기 때문에 음수 쪽의 넓이가 더 넓어서 얘 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야. 그럼 그 계산 결과는 부호가 바뀌어서 뺏겨질 테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됐냐? 여기서 주목할 점 이 a거든. 요 a는 x가 뒤로 가던 말던 변해 안 변해? 이게 중요한 거야. 변하는 값, 변하지 않는 값 파악을 언제나 잘 해야 돼. 문제 풀 때 내가 변수, 상수 구분 잘하라 그랬잖아. 현재 요 a 값은 고정 수치인 거에 주목해야 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a는 고정 수치야. x가 점점 뒤로 가면 b가 변수야. b는 변해 계속. 그지? 됐어? 그러다가 이제 요 x가 여기 알파가 되는 요까지 왔어. 그럼 그때까지 이제 그때 돼서야 이제 드디어 a랑 b랑 넓이가 같아졌기 때문에. 맞아? a랑 b랑 넓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제로가 될 거고 이거는 그럼 a 더하기 b인데 a랑 b가 같은 경우니까 동일하게 이 a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값이 변하겠네. 이걸 넘어가는 순간에 b가 더 커졌거든. b가 더 커졌기 때문에 요 밑에다 쓸게. 이제 더 넘어간 경우에는 앞에 놈은 여전히 이렇게 계산될 거고 이제 요 포인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양수 쪽 b가 더 넓어져서 이 절대값이 이제 그냥 뺏겨져. 이렇게 되면 얘는 이 b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 맞아? 근데 이 b는 이제 x가 변하면 같이 변하는 애야. 고정수치가 아니야. 고정수치는 바로 요 순간. 됐나? 즉 이렇게 고정값 나온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어? x가 여기부터 여기 알파 요 사이의 값 저때 딱 이렇게 고정됐었었지. 그치? 됐냐? 따라서 그 고정되는 여기를 4p 그 다음 여기 알파라는 요 지점을 7p 이렇게 알려줬다 라고 발견해내면 이제 풀 준비가 끝나는 거다. 즉 A가 이제 위에 A는 지워버리고 여기도 A, 여기도 A인 그 순간이 바로 7P가 되는 거야. 됐냐? 그리고 그래서 이게 몇이라고? 이걸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그 고정되는 수치가 81이라고 준 거잖아. 맞아? 다시 말해 이 A가 81이다. 여기 넓이를 2분의 81이다 라고까지 알려준 게 되는 거고 이제 남은 일은 계산입니다. 됐어? 이렇게 찾아내는 게 조금 간단치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봤다 생각해. 그리고 적어도 이 다음부터는 한번 꼭 해보길. 지금부터는 해봐야지. 지금 딱 이 조건으로 앞에 12번, 11번 바뀔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해봐. 지금 자 다시 정리해 줄게. 지금 어디까지 결론이 나온 거야? 지금 나온 결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 12번, 11번 이렇게 내려온 거야. 지금 결론이 어디까지 난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7인 거 알았어. 그 다음 여기 중간 어딘가에 0이 있고 여기가 4p로 잡힌 거고 그 다음 여기 어딘가에 7p가 잡혔으며 그때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동일하고 그리고 그 저 넓이 하나가 2분의 81인 것까지 딱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fx는 문제에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고 되어 있는 상태고 딱 이 세팅으로 fx 구해서 f-10까지 딱 이 정도면 마치 이런 문제 같은 느낌인 거지 뭐.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지금 해봐. 그래, 자네들에게 15번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네. 아, 그렇구나. 그래.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0부터 7p까지 쭉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적분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온다는 소리야. 여기는 뭘로 나와?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별, 여기는 플러스 별 둘이 만나면 빵! 이게 첫 번째 시. 그 다음 구체적으로 알려준 이것도 0부터 4p까지 정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러면 대답 잘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이 둘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fx를 일단 그림 보고 식 세팅을 해야지. 최고차함계수 모르니까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지나가니까 x 플러스 7.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p가 x 절편이지. x 마이너스 4p라고 잡아줄 수 있고. 집어넣어서. 미지수 p, a 두 개, 등식 두 개. 내가 계산해볼게. 나랑 비교해서 잘 봐봐. 계산 방식이나 이런 거. 저렇게 계산하면 더 편했구나. 뭐 이런 거 있나. 일단 미지수 두 개, 문자 두 개인데 얘부터 써야지. 이거부터 써야지. 맞지? 얘부터 쓰면 어차피 최고차함계수 날려먹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이거 전개도 좀 해줍시다. a는 전개 안 할 거임. x제곱 플러스 이런 것도 이제 미리미리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 잘 해주도록 하고 28p 했나? fx 전개 한번 딱 해주고 됐지? 자, 식 씁시다. 바로 접근할게. 꺽쇠가로 a는 그냥 아예 밖에다 빼버립시다. 여기 부분 잘 접근해주자.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7 마이너스 4p x제곱 마이너스 28px 여기에 0부터 7p가 0이다. 즉 는빵이기 때문에 일단 a는 쌩까지 돼 날라가지. 그치? 그 다음 7p를 집어넣어 보면 계산하지 말고 일단은 7 세제곱 좀 짜증나거든. 일단 내비둬봐. 7 세제곱에 p 세제곱 플러스 여기는 그럼 2분의 1 곱하기 7 마이너스 4p에 49p 제곱 마이너스 28 곱하기 7p 들어가면 7p 제곱 p가 두 개 되지. 자, 이러면 이제 양변에 깔끔하게 뭘 날려줄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볼게. 나는 이제 그냥 내가 한 거 그대로 할게. 나는 이건 개인 취향. 나는 개인적으로 분수 나오면 일단 죽이고 보거든. 양변에 6 한번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7의 세제곱, p의 세제곱. 플러스 6 곱하면 여기 이제 앞에 3 붙지. 3 곱하기 7 마이너스 4p. 4p지. 4p에 49 곱하기 p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6 곱하면 그대로 써야지. 6 곱하기 자 여기서 이제 7, 4, 28이라 여기도 이제 얘가 있어. 그래서 양변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p제곱 약분 가능하고 동일하게 다 있으니까. 그럼 여기 하나 남겠네. 그 다음 7제곱 날릴 수 있지. 그럼 여기 7 남고 예를 들면 14p 플러스 21 마이너스 12p 마이너스 24는 0. 따라서 2p는 3, p는 2분의 3. 항상 이렇게 약분각을 잘 봐라. 7 세제곱해서 7 곱하기 7 49에 7 또 곱해서 그러고 앉아 있었나? 좋네. 자, 그럼 이제 p 값이 나왔기 때문에 fx가 좀 완성이 되죠. fx 완성된 거 여기다 다시 한 번만 써줍시다. a는 잘 묶어놓고 x제곱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그냥 1x네. 그 다음 p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14 곱하기
3 마이너스 42.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갑시다. 밑에 거. 저기도 적분한 거 바로 쓰자. a 그냥 밖에다 빼버리고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42x에다가 이번에는 0부터 4p 들어가고 그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81인 상황. 4p니까 p 2분의 3이지요. 집어넣으면 이게 몇이야? 6이네. 6. 그래서 이제 진짜 계산 3분의 조금씩 계산하자. 여기 3분의 6이니까 3이 6에 72 플러스 6 들어가면 36, 2로 나누면 18 마이너스 6 들어가면 12, 24, 25, 252 마이너스 252가 마이너스 2분의 81이다. 72 더하면 0, 7, 8, 90, 90 빼면 2, 6, 162, 마이너스 162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가 막히게 마이너스 날라가고 2분의 81에서 162분의 1 넘어오면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지. 4분의 1까지 끝. 따라서 fx 마저 어디 갔어? 마저 완성하고 f-10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은 fx 다 완성했으면 실은 계산하기 할 때 넣기 좋은 식은 지워버렸나?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다 넣고 하면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지. 당연히 뭐 이런 문제 보이면 특히 위에 있는 요 자식은 대놓고 그려주세요 제발 저 좀 그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싫어 안 그려. 그럴 필요가 없지. 그려야지. 그리고 저 자식은 지금 보면 점근선이 7까지 올라가는 지수함수 기본계형 대칭이동 전혀 없는 기본계형 그래프인 거는 보이지요. 따라서 뭐 적당히 미리미리 점근선 7이니까 뭐 여기쯤 한 7층 잡아주고, 그 다음 어차피 계형은 대칭이동이 없기 때문에 기본 계형인 이렇게 생겼을 거야. 뭐 평행이동 했지만 뭐 그 알바임? 계형만 알면 됐지? 자, 마이너스 2에서 딱 해주면 그래도 마이너스 2 정도는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8인 건 확인이 되지. 그러니까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점근선 따라 내려가는 그냥 이렇게 생긴 애네. 쟤는 됐지? 그 다음 이제 얘가 문제인데 계형만 봅시다. A는 어차피 평행이동과 관련된 애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앞에 이렇게 붙었으면 저것은 Y쪽에서 넘어온 애니까 X축 대칭이동이라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상태로 위로 10칸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 애겠네. 여기는 점근선이 10까지 올라가겠지. 따라서 요 아래에 있는 놈 그래프는 딴 건 몰라도 지금 현재 여기가 8층이었지. 여기가 8층. 그럼 뭐 적당히 90, 위쪽에 더 그릴 걸 그랬나?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라 이제 여기서 자네들은 선택해야 돼. 자, 일단 색칠이죠. 즉, 요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지금 후보 생각해야 되는 거지. 뭘까? 여기일까? 여기보다 더 올라갈까? 여기일까? 이런 거 놓고 이제 후보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 눈치 못 챈다면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낮은 경우, 큰 경우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점은 바로 이 부분. 자, 일단 fx의 그래프와 직선. 야, 직선 저렇게 더럽게 생겼으면 겁먹지 말고 일단 직선답게 고쳐줘라. 잘 넘겨서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야. 여기. 실은 여기. 이거. 어쨌든 저 GT가 2가 되는 어쩌고 저쩌고 몰라. 뭐 있나 봐. 뭐 교점, 직선이랑 교점 뭐 2개 되나 봐. 근데 그 T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과 같다라 그랬거든. 이게 다시 말하면 일단 무슨 소리야? 실은 이 뒷말은 다 됐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저 fx 그래프는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소리거든. 있으니까 같다고 했겠지, 걔랑.
있지도 않은 걸 같다고 하진 않았겠지.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개형이 하나로 확정나지. 이런 거 안 돼. 이러면 최소값이 없어. 여기는 무한히 계속 다가가는 지점이라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지. 맞아? 최소값이 있다라고 한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20번인 거지 얘가. 이게 지금 여기보단 더 내려와서 이렇게 있어야 돼. 여기보단 내려가야 이제 최소값 여기 최소 이렇게 정의가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색칠이기 때문에. 됐냐? 그치? 이런 식으로 돼야 최소값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치? 됐나?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 그림으로 딱 놓고 갑시다. 그럼 여기서 찾아봐야죠. 여기도 한번 봐야지. 그럼 여기 몇인데? 마이너스 1을 저기 넣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게 지수에서 분수에다가 막 이렇게 뒤에 마이너스에 난리 나 있으면 제발 정리정돈 좀 잘해. 이거 좀만 건드려 보면 별거 아니잖아. 자, 마이너스는 잘 유지한 상태로 2분의 1을 위에도 마이너스 많으니까 2분의 1을 이렇게만 바꿔봐도 아주 보기 좋게 정리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지수 이거 다 바뀌지. 2에 그리고 이왕이면 a를 앞에다 쓰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 됐냐? 이게 바로 요 자리이자 이게 바로 fx의 최소값임을 알 수가 있지. 됐냐? 당연히 일단은 당장 위에 그렸지만 여기서 뭐 값에 따라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직선을 가만 살펴보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거든. 딴 건 몰라도 자네들 이런 건 봐야지. 이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부호가 결정 나 있어. 뭐야? 마이너스. 왜? 지수는 무조건 플러스 값밖에 못 갔지. 즉 여기 2의 a제곱은 플러스 값이야. 얘는 무조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기울기 무조건 음수야. 따라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거야. 됐냐?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됐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x절편은 t고 t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 상태로 t의 최소값이란 얘기는 이걸 최대한 왼쪽으로 밀라는 거 아니야. 교점은 두 개가 되게. 맞아? 그럼 당연히 어디서 멈춰야 돼?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겠네. 맞아? 즉 지금 자연스럽게 그림적인 상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직선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며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바로 t가 가장 최소인 경우구나.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냐?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이 그림인 경우가 되니까 자네들은 이제 저 직선식에 요 직선이 정확히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여길 지나간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 맞아? 따라서 직선 기준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직선 기준의 y좌표를 식으로 잘 써봅시다. 마이너스 2의 a 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가 되겠네. 됐냐? 됐지? 이게 뭐야? 직선에 집어넣어서 찾은 이 자식의 y좌표. 됐냐? 그게 뭐랑 같아라? 얘랑 같아라. 됐나? 그리고 실은 이거는 이제 뭐 취향이긴 하지만 난 처음부터 바꾸긴 했어. 문제에서 희한하게 a의 값의 곱이 아니라 이거의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거든? 맞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해줘도 되지. 자, 좀 바꿔버려. 치환 바꿔버려, 그냥. K라 바꿔버립시다. 대신 지수를 치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며, 문제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인 거야. 됐지? 싹 다 K로 갈아엎자. 즉, 요 Y좌표, 직선 기준으로 쓴 이 Y좌표를 K로 바꿔주면, 이거랑 요 놈이랑 같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거 뭐 안 고쳐도 되냐?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2의 a제곱 플러스 10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제곱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꾸게 되면 요게 k인 거잖아. 마이너스 4k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지. 요 마이너스
K 넘기자. T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0K. 따라서 T는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10K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됐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게,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도 있을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했던 과정.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게 되면, 직선이랑 저 fx랑 교점이 두 개, gt가 2라 그랬으니까, 두 개인 경우가 이제 이런 직선들이 있어요. 요 사이랑 해서 아마 요거보다 좀 더 내려가야 되겠지. 그치? 됐어? 그치? 그 상태에서 이제 가장 짧게, t를 가장 왼쪽에 맞춰주려면 이 점을 지나갈 때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찾은 거지. 그래서 이 직선과 요 곡선이 여기에서 만나는 순간에 계산을 한 거지. 아,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랑 요 y좌표랑 같구나 하면서 찾은 거야. 맞지? 따라서 그때의 t 값을 찾은 거라 보면 되지. 그래서 아까 누가 선생님 t가 뭐 숫자로 나와요? 라고 그랬는데 아니라 그랬잖아. 맞아. 숫자가 아니라 t 값이 이렇게 관계식으로 나오는 거야. 됐냐? 됐지? 그런데 이제 좀 더 보면 지금 구한 이게 한글로 써보면 이게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이게 지금 t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정확히는 k로 식을 쓴 거야. 맞지? 그래서 이제 다시 연결. t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과 같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얘가 아까 fx의 최소값이 여기 있는데 k로 정리한 게 이거였지. 요거였지. fx의 최소값을 내가 지금 2의 a제곱을 k로 해가지고 썼던 게 이거였잖아. 맞아? 그치? 즉 얘가 fx의 최소값인 얘랑 또 같기도 하다라고 식이 이렇게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요게 t의 최소값. 이거는 뭘로 구한 거? 최소인 그림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갈 때구나를 이용해서 찾은 t의 최소값. 그 다음 요거는 fx의 최소값. 됐냐? 그러니까 마치 y좌표가 이 점의 y좌표가 이거인 거를 마치 두 번 쓴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문맥상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k값을 계산해 주시면 k값이 이제 두 개가 띡 하고 띡 하고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4k 플러스 12는 0 해서 2 나눠가지고 구해주시면 아마 2랑 2분의 3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풀어주시면 k값이 2하고 2분의 3 이렇게 두 개 나올 거고, 그래도 끝까지 확인은 잘 해줘야 된다는 게 아까 이제 뭐였냐면 우리가 알았잖아. 아, 최소값이 있으려면 요 점이 여기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았지? 밑에 있거나 같다. 그치? 즉 이 점이 방금 우리가 y좌표인 그러니까 요 놈이잖아. 따라서 그림에서도 이거를 배제하지 말아야 돼. 저 y좌표, 이 점의 y좌표인 이것은 7, 여기 7층이었지? 7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되지. 여기에 딱 올라가도 그럼 최소값 7 되는 거니까. 그치?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최소값이 없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돼서 따라서 k의 범위까지도 실은 이렇게 찾아질 수가 있다. 딱 넘어가면 4분의 3. k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되고 지금은 둘 다 문제 없게 나왔지. 됐지?